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SDS에서 첼로 스퀘어 사업팀을 담당하고 있는 최봉기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첼로 스퀘어 사업팀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저희 이제 삼성 SDS가 준비한 그 디지털 포워딩 플랫폼의 이름이 첼로 스퀘어고요. 첼로는 원래 이제 삼성 SDS가 가지고 있는 물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물류 서비스 브랜드에 이제 스퀘어를 붙여서 약간 광장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플랫폼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아니면 스퀘어, 그러니까 약간 제곱, 그래서 서비스가 뭔가 좀 더 좋아졌다는 느낌? 그런 것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화주분들께서 직접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디지털적으로 물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래서 견적부터 부킹하시고 실행하시고 트래킹 보시고 정상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데이터가 플랫폼에 쌓이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화주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물류 데이터들이 쌓이는 것이고, 아까 앞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연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백업이 될 겁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저희 첼로 스퀘어 서비스를 설명하러 나온 것은 아니고, 오늘은 이제 여기 SCM 페어니까,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고, 2022년은 아마도 SCM 전문가분들 혹은 부서 이름에 SCM이 들어가 있는, 혹은 구매, 영업, 물류 하시는 분들한테는 재앙과 같은 한 해였을 것 같은데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고, 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리질리언트하게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바로 뛰어올라서 극복할 수 있을지,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좀 준비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방식의 그런 서비스들이 준비되고 있을까? 시장에는 그런 말씀들을 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을 제가 좀 생뚱맞긴 하지만 여기 시황 예측하는 그래프를 먼저 2장을 준비했습니다. 항공과 해상 시황 예측 그래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 많이 보셨던 그래프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그래프는 근래에 뭐 10여 년 내에는 아마 없었던 그래프일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대재앙이라고도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저 굉장히 높은 거의 12,000대에 해당하는 동안의 저 그래프,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23년도 예상하고 있는 저 거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아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고, 지금 이미 이제 그런 운임들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기업의 물류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혹은 그냥 일반적인 게 물류, 배송 이런 것이 아니고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의사결정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최근에 화두처럼 나오고 있는 저희가 옵쇼어링을 대신할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이런 새로운 말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또 이런 운임에 대한 변동성도 굉장히 커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한 그냥 걸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이제 항공 운임 예측이고요. 이런 예측들은 저희가 이제 삼성 SDS가 가지고 있는 브라이틱스라고 하는 저희 이제 분석 솔루션이 있습니다. 분석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운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저희들이 대입을 해서 과거의 운임들을 맞췄었던 그런 동일한 인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인자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향후의 운임들을 예상을 해보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저희 화주분들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죠. 첼로 스퀘어 오시면 이런 시황에 대한 예측 정보들을 매월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2달 전에 만들었었던 그래프하고 지금 2달 후에 만들었던 그래프가 또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그만큼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공급망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은 어떤 게 있을지 오늘은 그냥 저도 사업 얘기를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사업팀장이긴 하지만 사업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 국제운송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오버뷰를 하나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이런 그 공급망들의 구성 요소들이 제조사, 통관하고 유통사, 고객 그 사이에 이런 운송들이 내륙 운송, 국제 운송, 그다음에 라스트 마일 배송, 중간에 창고를 거치고 뭐 이제 여러분들 다 그 물류사이시거나 혹은 그 기업이시면 다 이런 비슷한 종류의 그림 하에서 아마 물류를 하고 계실 거예요. 각종의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뭐 각 리스크를 제가 읽어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이 있고 그 리스크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저희들이 해칭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그 리스크들을 어떻게 해칭할 수 있을지 혹은 이거 말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할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 화주 기업들이 당면한 그 페인 포인트들을 제가 이제 쭉 적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물류 효율성이 아주 급격하게 저하됐죠. 그 북미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시성이 10%. 말도 안 되는 건데 정시성이 10%라고 하면 제때 도착하는 배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시장을 저희가 뭐 1년, 2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예측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예 예전에는 저희가 도착 예정일자 이런 것들을 그 대략 맞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절대 맞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다 모든 화주분들 또 물류사들이 이제 하시고 있고요.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아까 그 그래프 보셨던 것처럼 미친 듯이 천장을 찌르듯이 올라갔었던 그 그래프. 그게 이제 운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측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가시성 정보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아직은 그 제대로 된 가시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멀스크에서도 트레이드 렌즈도 말씀하셨지만 물류가 워낙에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시스템을 가지고선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연결되어 있는 가시성을 보여드리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복잡하고 디지털 인프라는 아직은 수준이 낮고 이제 그런 상황에 저희가 이런 그 물류 대란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기업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올해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 굉장히 그 재앙적인 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글로벌 분업 체계가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 글로벌 분업 체계가 무너졌다고 하는 건 예전에는 저희가 G트를 신봉했죠. 그래서 최소의 재고를 가지고 라이타임의 재고 자재들이 도착하면 그걸 바로 만들어서 또 판매하는 장소로 보내고 그래서 글로벌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나누면서 그래도 대륙별로 좀 안정적인 그런 레비뉴들을 창출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다가 갑자기 1, 2년 사이에 그게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이유는 내가 원하는 자재가 제때 절대 오지 않고 시장에는 내가 팔아야 될 물건들이 가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화주분들께서 하신 의사결정 중에 그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생산 캐파를 늘려야 되겠다. 생산 캐파를 늘려서 판매지에 재고를 쌓아놓고 팔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판매할 수 없는 시기가 되니까요.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는 여전히 계속 늘어가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소비는 계속 느는데 내가 만든 상품들이 소비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많이 만들어서 소비지에 많이 쟁여놓고 팔아야 되겠다. 그래야 제때 팔 수 있어. 그래서 지트 같은 거는 이제 애지당초 이제 다 없어진 개념이 됐고, 왜냐하면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재에 대한 재고들도 풍족하게 제조지에 갖다 놔야 되고 소비지에는 완제품에 대한 재고가 많이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을 또 연출했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전이라고 하면 불필요하게 생각했던 물류들이 발생을 했어요. 자재들이 더 많이 왔어야 되고 완제품들이 더 많이 와야 되니까 가뜩이나
물류비도 비싸고 정시성도 없고 오래 걸리고 항만은 복잡한데 필요 이상의 물건들이 이제는 글로벌을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그 악순환에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그 뒤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게 서플라이 체인의 그 속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쇼어링 하시기 시작하고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은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이미 작년에 다 하셨고 올해부터는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비지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셨고요. 부품이 있는 곳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셨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재가 있는 곳에 공장을 짓던 소비가 있는 곳에 공장을 짓던 어쨌든 이제 공장이 그 원자재와 소비자를 찾아가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서플라이 체인의 속도를 높이는 그런 목적으로 이미 투자가 시작되고 실제로 저희도 이제 내년도에 경영계획을 예상을 하는데 프로젝트 물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정말 소비재 굉장히 많이 지어질 거고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다른 종류의 그 레버뉴 패턴이 만들어질 거예요. 뭐냐면 그 롱홀로 이동하는 대륙을 건너는 완제품들에 이동하는 그런 물들은 줄어들 것이고요. 그 이전까지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공장들의 또 설비들의 그런 이전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런 물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항상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여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페인 포인트이기도 하면서 이런 의사결정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근데 시장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황이나 이런 세상이 아주 오래 간다고 하면 지금 내린 이 의사결정이 굉장히 바르고 좋을 수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름 이전에 이런 가을을 맞이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슬로우해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슬로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제 화물이 없는 그런 시대에 갑자기 이제 비지하지 않은 성수기를 맞이하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 뭔가 막 일어나는데 이런 때 그럼 우리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려고 하고요.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앞에 세션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었던 IoT, 뭐 AI, 로보틱스, 뭐 데이터 애널리틱스, 클라우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이제 물류 도메인에 이미 다 들어와 있고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바깥에 있는 그 여러 부스들이 다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물류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영역들일 건데요. 각각의 기술들이 다 물류에 최적화돼서 아직 완성되어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미성숙한 상황들이 많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선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빨리빨리 넘어가는 장표들이 있을 건데 굳이 사진 찍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파일 그냥 그대로 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는데 시간 보내시기보다는 그냥 조금 같이 공감하시면서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기술들을 모아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솔루션들이 이제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시성을 향상하기 위한 솔루션들, 그 다음에 물류에 대한 계획이나 예측을 하는 그런 분석 솔루션들, 그리고 앞에 여러 세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류 도메인에도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은 모든 물류의 그런 액티비티들이 디지털화된 정보로 저장이 되고 이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하고 있는 혹은 10년, 20년 전에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류 도메인에도 이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뒤에 말씀드릴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요런 아키텍처 하에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뽑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긴 했는데요. 플랫폼 기반으로 정확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예측이 틀리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예상 못하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이슈들 때문에 내가 뭔가 피해를 봤을 때
바로 또 뛰어 올라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그걸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인프라스트럭처처럼 클라우드 베이스의 플랫폼이 있고 디지털 포워딩과 디지털 트윈.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류가 일어나고 있는 실제 액션들을 디지털라이즈해서 우리가 PC에서 앱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체계가 밑에가 있고 그 위에가 이제 트랙 앤 트레이스 트래킹입니다. 저희 가시성을 정말 수십 년째 이야기하고 있지만 완성되지 않는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가시성이 이제는 AI가 도입이 되고 하면서 저희가 예전에는 디스크릿하게 지금 일어난 상황들이라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가 그게 이제 여기 있는 패스트하고 프레젠트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거였는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제 점점 기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AI 베이스의 트랙 앤 트레이스, 미래를 포함하는, 예상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당연히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은 디맨드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디맨드를 어떻게 잘 포캐스팅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리스크가 일어날 것들을 어떻게 프레딕션 할 건지,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섹션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이런 그 일의 상황들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건가. 그 일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일의 딕셔너리 같은 게 필요할 정도인데 그걸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건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잘 발견하고 찾아낼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그거 이제 또 하나의 섹션이고, 이제 마지막 섹션은 저희가 그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캐파시티들을 최대한 최적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최적화와 관련돼서는 또 라우트 옵티마이제이션도 그 안에 하나의 그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저희가 다 신경 쓰면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로 녹아져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그 아키텍처 하에서 우리가 이 위에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기반의 정확한 예측, 강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수단들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고요. 이게 이제 완성되어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도 삼성 SDS가 이걸 완성해서 제공해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래서 요 위에 이제 그 하나하나마다 이제 제가 빨간 테두리를 그어 놨는데, 디지털 포워딩이 이제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 IT화가 잘 돼 있고 데이터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는 이미 본인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물류,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렇게 IT라든지 디지털화에 투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상용화되어 있는 혹은 시장에 있는 디지털 포워딩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물류 행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기록을 해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공공 데이터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 개방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출입 정보에 대한 부분들 관세청이 오픈해 주실 수 있죠. 향후에 어느 시점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어떤 라우트를 통해서 어떤 물류 모드를 이용해서 얼마의 어느 기간 동안에 물류를 보냈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장해 놓지 않으면 이후에 동일한 부분들이 반복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없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는 건데 물류가 그거를 기업마다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중소기업들과 중견기업들,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도 쓰실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디지털 포워딩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 왼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맨드를 어떻게 포커스팅 할 것인가, 이런 솔루션들도 이미 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커머스가 어떤 판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채널로 대두되면서 이커머스에서는 더더욱이나 이런 디맨드 포캐스팅 하는 부분들이 데이터로 일어나기가 좋아졌어요. 예전에 저희가 오프라인 거래선에 판매하고 무역 항의를 하실 때는 그런 데이터들이 빈도도 낮을 뿐더러 데이터를 저장해 놓기도 어려우셨겠지만
지금 이제 이커머스는 빈도가 많고 그 데이터들이 이커머스 플랫폼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 프로모션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거기에 가격 정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는 예측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기실 거고요. 더 재밌는 건 내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하고 있는 정보들도 다 이제는 오픈이 됩니다. 거의 오픈된 거나 마찬가지이고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스킨 로션을 판매한다. 그럼 우리 경쟁사들 혹은 원업이 되고 싶은 그 기업의 스킨 로션이 1년 내내 어느 가격에 팔렸는지, 어떤 프로모션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쉽게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액션을 하느냐를 떠나서 시장에 있는 나와 같은 다른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팔고 있고 시장에 수요가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디맨드 포캐스팅 하는 부분들이 아마 더 정확도가 높아질 거고 굉장히 일상적인 툴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물 운송에 대한 지연 예측, 이제 하나만 하는 얘기를 또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계속 저희들한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포트들을 거쳐가지고선 최종 도착지까지 가고 마지막에 도어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있고 그 리스크 요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게 리스크 스코어링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혹은 어떤 이벤트들 드리븐으로 해가지고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도착지에 가까워질수록 좀 더 높은 정확도를 내는 그런 화물 운송의 그 도착 일자들 예상하는 뭐 그런 로직들이 이제는 조금 더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같은데 서안이나 동안의 포트에 며칠 정도 있으면 도착할 건지 저희가 작년만 해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조금 더 정시성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 1, 2년 사이에 정말 많은 기업들과 많은 솔루션 업체들이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집중적으로 그런 재앙에 가까운 상태들이 많이 이어지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런 화물 운송의 지연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로 여러분들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화물 운송에 대한 위험 관리, 이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해 요인 중에서 실제로 내 화물들이 뭐 분실, 파손, 뭐 여러 가지 망실, 여러 가지 그런 위험들에 얼마나 노출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도 이제 충분히 유의미하게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물 운송에 대한 지연에 대한 위험 요소 혹은 피해에 대한 위험 요소들도 이전보다 더 좀 좋은 정보 세트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솔루션들과 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화면은 저희 이제 삼성 SDS의 글로벌 컨트롤 센터라고 하는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운영 상황실 같은 그런 거죠. 근데 그런데 가면 이제 있는 이런 대시보드인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상 상황에 대한 알림, 그 다음에 가시성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 여기가 이제 중앙 통제실 같은 거라고 보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게 이제 워룸이 되기도 하죠. 어떤 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수에즈 운하에 뭐 저희들이 막혔다. 그러면 저희가 영향을 받는 배들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의사결정을 했을 때 얼마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이렇게 시스템으로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들은 이런 걸 이제 자체적으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대기업들한테는 글로벌 3PL들 물류회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솔루션으로 제공을 합니다. 유상으로. 그리고 서비스를 하고 그거를 이제 이런 리스크들을 미리 해칭한다거나 모니터링 한다거나 하는 액션들을 해주죠. 근데 이게 이제 상용화된 솔루션으로 일반 화주 기업들이 무역하시는 분들께서 이거를 일상적인 서비스로 활용하시게 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첼로스퀘어에서도 저희 팀에서도 이런 서비스들을 첼로스퀘어에 장착을 해서
일반적으로 내가 화물 하나 보내더라도 이런 서비스를 그냥 받으실 수 있게. 그래서 뭐 라면이나 우유 같이 생필품처럼 제가 앞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서비스들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들께서 일상적으로 보실 수 있게 만든 데까지 저희들도 이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고객들이 만족하셨던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이제 고객사들에 대한 정보고, 그 제일 많이 그 요청하셨던 정보는 이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트래킹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일반적인 트래킹, 내가 BL 넘버 치고 컨테이너 넘버 쳐가지고선 배가 어디 있는지, 내 짐이 어디 가고 있는지 보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들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무역 하시는 분들께서 보시죠. 그래서 혹은 그 제가 물건을 팔았을 때 바이어가 그걸 보기를 원하죠. 그러면 이제 PO 단위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는 그룹핑되고 그 이런 가시성들을 쭉 끌어당길 만한 그 키가 되는 정보가 더 이상 물류에서 저희가 핸들링하는 정보들, BL 컨테이너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PO 단위로 이제 그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PO 단위로 선적도 관리하고 PO 단위로 트래킹도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서비스까지 지금은 이제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O부터 시작해서 선적을 하고 선적 관리하는, 그리고 그 PO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 단위로 트래킹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요번에 뭐 SKU 단위로 한 100개를 발송을 했다. 여러 컨테이너에. 어떤 건 항공, 어떤 건 해상, 어떤 거는 A선사, B선사, C선사 막 나갔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화물들, 어떤 상품들이 어디에 있고 그거는 언제 도착할 건지를 딱 적시해가지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이제 가시성이 이제 요구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우트, BL, PO 아이템 그거별로 출발과 도착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위의 서비스들을 원하고 계시고, 텔로스퀘어에서는 올해 연말이 되면 이제 이런 서비스가 그 공식적으로 오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에 대한 이슈 해결은 앞에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대응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저희들이 그런 대기업들 대상으로만 그런 서비스를 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웨비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한 정보들, 그 전쟁의 현황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인근에 있는 그런 항만과 창고와 철도와 이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웨비나를 하고, 그때 이제 저희 뭐 러시아 거점장님도 나오시고 해상과 항공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를 쉐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리 이게 뭐 플랫폼 기반으로 디지털라이즈해서 간다고 그래도 결국은 이런 그 이상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쉐어하는 부분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알고 있는 정보들과 노하우들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드는 게 또 필요하겠다. 저희도 이제 다시 한번 느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웨비나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교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것은 이런 디머리지텐션 관련된 비용들이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작년 올해 거치면서 그 빼지 못한 컨테이너들, 내리지 못한 컨테이너들, 그다음에 반납하지 못한 컨테이너들로 인해서 디머리지텐션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며칠이나 어디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걸 서비스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까지는 내가 안전하게 보관이 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상황도 발생한 것이 컨테이너 운임보다는 그러면 이제 나한테 프리타임을 얼마나 주는가에 의해서 선사를 결정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나 BL당으로 해서 이런 디머리지텐션 정보들을 저희들 관리해서 보여드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물류 행위들이 전부 다 디지털라이즈 돼서 데이터로 저장이 되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코스트와 캐파에 대해서 최적화해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 보관 기간에 대한 초과 건수, 비용 이런 부분을 집계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도착 예정 시간에 대한 업데이트를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했었고 그렇긴 하지만 화주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물류를 한 선사, 한 물류사 포워더들하고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많은 수작업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화주분들께서 RPA를 도입을 하셨고요. 그래서 RPA를 통해서 여러 선사 사이트 아니면 포워더의 사이트를 가서 이런 데이터들을 긁어 모아서 원래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열심히 하시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RPA를 통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출입 업체들, 그다음 물류 회사들에서 RPA 사용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삼성 SDS에서도 RPA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때 아닌 호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12월 달이 되면 저희들이 준비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런 RPA도 필요 없는 서비스. 그래서 삼성 SDS를 통해서 물류를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신 물류에 대한 그 트래킹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물류사들과 일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이 시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스크,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류 정보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연말까지가 되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 여러 가지 IT 기술들이 이제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OCR 광학 문자 인식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BL 정보,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그다음에 뭐 수출 신고 서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손으로 쳐서 키인할 필요가 없고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화되는 이제 그런 툴로 활용이 될 거고요. 이제 인프라처럼 이제 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미 저희도 이제 비즈니스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로고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트래킹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화물들이 온도와 습도, 그다음에 충격 혹은 뭐 조도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화물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트래킹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로깅 서비스들도 IoT 센서들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코스트와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이커머스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해외 배송,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도 많이 하시죠. 그렇게 되면 코스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은 결국은 내가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좀 결정이 될 겁니다. 뭐냐 하면 국내에서는 택배 서비스가 포장 사이즈에 따라서 그렇게 비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국제 운송을 하시게 되면 결국은 그 CBM에 따라서 물류비가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이게 이제 최적의 박스에 포장을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누가 아르바이트생이 오건 아니면 누가 하건 간에 최적의 박스에 포장을 해가지고 해외 배송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한 원가 절감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로딩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솔루션을 원래는 컨테이너에다가 팔렛을 적재를 혹은 팔렛에다가 박스를 어떻게 적재를 잘할 것인가라고 하는 솔루션이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응용을 해서 포장 박스에다가 이커머스 합 포장을 할 때 어떤 포장 박스를 사용하면 가장 비용 효과적인지를 산출해주는 그런 API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사이트에서는 소비자가 결제를 하시면 결제하신 상품들에 대한 사이즈와 무게 정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판매 업체의 최적 박스를 저희들이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API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서 실제로 이제 API 연동을 하시면 창고에서는 포장하는 지시서에 작업 지시서에 아예 포장 박스 사이즈가 포장 박스에 대한 정보가 이제 같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요. 일부 화주들이 저희 이미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대기업들 혹은 글로벌 업체들이 사용하던 그런 기술들이 이제는 많이 범용화돼서 쓸 수 있는 그래서 플랫폼에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그런 기술들로 많이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곧 상용화돼서 갈 거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클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여기 회복 탄력성이라고 했던 그 말을 보면서 하나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예전처럼 그런 아주 매크로한 거시적인 그런 그 SCM 관리하는 혹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긴 시간 중장기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이제 그런 시대에서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빨리 의사결정하시고 의사결정에 따른 그 베네핏들을 최대한 빨리 뽑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변환하고 전환하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빨리 의사결정하고 빨리 또 후퇴하고 또 다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과 처럼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이슈들이 무수히 벌어지는 이런 세상에서는 조금 이제 그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저희가 그렇다고 뭐 감으로 모든 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 방법은 결국은 데이터에 그 클루가 있고 그 우리가 하고 있는 물류 액션들,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의사결정, 우리가 하는 액티비티에 대한 정보들이 어디엔가 쌓여서 그걸 분석을 통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사이클로 저희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물류사도 마찬가지고 그 화주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액션들을 데이터화하는 것에 더 많이 이제는 그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도 왔으니까 그 첼로스퀘어에 대한 동영상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도 디지털로 쉽게 주문되는데 왜 국제물류는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 물음에 대한 해답, 첼로스퀘어에 있습니다. 첼로스퀘어에 접속해서 클릭 몇 번이면 5천여 명의 전문 인력들이 전 세계 37개국 230개 사이트에서 당신을 위한 24시간 국제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에서 견적 확인, 서류 작성, 실시간 모니터링까지 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빈틈없는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이 정도는 해줘야 완벽한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물류는 첼로스퀘어에 맡기고 당신은 비즈니스와 고객 응대에 집중하면 됩니다. 물류를 클릭하다. 첼로스퀘어. 예, 바쁘신 중에 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삼성 SDS 첼로스퀘어 사업팀의 최봉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